저희 둘째 지우가 좀 아팠던 태어나서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오랜 기간 좀 이렇게 좀 큰 병원을 저희가 좀 왔다 갔다 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기간에 아마 지원이는 어떤 손길도 못 받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이렇게 컸죠. 왜냐면 이제 와이프는 병원에 이제 있었어야 됐고 거의 상주. 예, 상주했어야 됐고 전 저대로 이제 또 경제 활동을 또 예, 그러셔야죠. 이제 운동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밖으로 다닐 수밖에 없었고 네. 아마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이제 할머니와 있었다 그런 느낌이 저 지금 말씀 속에서 느껴가지고 그랬군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아, 너무 놀랐어요. 원래 지금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 둘째가 태어날 때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나요? 사실 뱃속에 임신 상태일 때는 몰랐어요. 아이가 아픈 거를 몰랐는데 네. 태어나니까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식도가 끊겨서 나왔고 그리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는데 중환자실에서 있으면서 이제 또 기도 협착이라는 병이 생겨서 이제 호흡하는 게 힘들어서 한 6년 가량을 병원 생활을 했어요. 태어났는데 아이가 이렇게 시커멓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분명히 나왔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 아이가 점점 이렇게 시커매져 가고 청색증이 온 거죠.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겨줘야 되는데 허겁지겁 아이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체육관으로 가는 과정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고 작은 병원에서는 아예 무슨 병인지도 모를 정도로 큰 병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6년을 저희는 병원 생활을 했어요. 네. 그 시간이 아마 너무 힘든 시간이었죠. 네, 솔직히 힘들었어요, 진짜. 이 기도 협착증이 굉장히 많은 수술을 했을 거고 한두 번이 아니라 예. 수술 몇 번 하셨어요? 한 몇십 번 하셨을 예, 것 같은데. 작은 수술까지 포함하면 40번 넘게 수술을 했고요. 네네. 중환자실을 굉장히 많이 네네. 갔고 네. 이렇게 수면 상태로 있었던 적도 많고요. 네네. 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기도가 좁아지면 결국 숨을 못 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사들이 환자를 볼 때 에어웨이, 기도 확보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우가 갖고 있는 이러한 이제 어떤 병, 질환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응급 위기 상황인 거죠. 거기에 몰두하고 얘의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뭐 몰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연하다고 보고요. 아니 근데 지금 지우는 건강 상태가 괜찮습니까? 네, 목소리만 좀 많이 약하게 나고 네네. 나머지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원이랑 둘째랑 이제 4년 터울이거든요. 그럼 지원이도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4살 때부터 네, 10살까지. 유치원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하는 나이인데 뱃속에 있을 때 배 만지면서 둘째 이제 동생 생긴 거를 엄청 기대하고 있었어요. 애기 데리고 엄마가 올게, 지원아 조금만 이제 기다리고 있어 했는데 그리고 한 6년가량을 지원이를 거의 제가 보살피질 못했어요. 병원에 거의 상주를 하고 있었고 집에 잠깐씩 와서 있을 때조차도 이제 상황이 아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지원이가 사실 눈에 안 들어왔어요. 네,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제 외할머니, 친할머니 양쪽 이렇게 번갈아 지내면서 유치원 다녔고 제가 솔직히 지우 얘기들은 최대한 안 하려고 했고 저도 다른 방송에서 지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많은 방송에서 좀 해서 이 감성 파괴한다 이런 댓글도 보고 제가 그다음부터 정말 지우 얘기는 안 하겠다 정말 했고 근데 아 선생님이 이렇게 정말 알아맞추는 모습 같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 저 역시도 자꾸 지우 문제는 제 트라우마인지 뭔지 전 자꾸 일부러 덮으려고 하는데 그게 가정 내에서도 분명히 지원이한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도 저희는 솔직히 미안한 부분이 드는 게 지우한테 너무 집중을 아팠던 아이가 뭐 막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신경을 많이 저희는 포커스를 그쪽으로 두는 거예요. 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계속 얘는 긴장하고 있고. 애기처럼 저희는 계속 보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지원이가 그런 반발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일 지원이만 혼내고 지우는 감싸는 그런 모습도 예전에 좀 이렇게 좀 막 얘기했던 것 같고. 직접적으로 그 어린 나이에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지우를 사랑해서 집에 안 오는 거야. 엄마는 지우만 좋아해. 그 동생은 태어났는데 동생이랑 집에를 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서운함이 이렇게 담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계속. 저희 시어머니가 한 번은 전화가 오셨는데 병원에 있을 때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저는 진짜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게 이제 유치원에 끝나서 어머니께서 데리고선 집에 들어가는데 주차장에 제 차랑 똑같은 차가 서 있었는데 그 차를 보더니 엄마는 나를 보고 있는데 차에서 안 내리는 거야. 차에서 안 내리는 거야. 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지원이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랬군요. 그 오해는 결국 푸셨습니까? 네, 계속 근데 이게 반복이 돼가지고 아이한테 아무리 설득을 시키려고 해도 이미 지원이는 너무 어린 아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못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동생이 미운 거야. 지원이한테 너무 믿고 엄마 아빠 할머니 모든 가족들은 지우만 바라보고 있고 둘째만 바라보고 어차피 내가 얘기하고 내가 때를 쓰고 뭐를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아, 그런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네. 그때 유치원 생활 이런 건 좀 어땠다고 기억하세요? 어떻게 지낸 사실 걸 병원에 있을 때 친했던 이제 엄마들한테 가끔 전화가 왔어요. 지원이가 약간의 그런 불안 증상 때문인지 행동이 조금 거칠어졌었나 봐요. 네. 예. 불안해서 공격적인 네.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조금 잡아당기기도 하고 괜히 지나가면서 이렇게 툭 치기도 하고 뭐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친했던 엄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서운하더라고요. 아이가 정말로 이렇게 크게 뭐 해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너무 미안한 행동이지만 내 상황을 알면서 어떻게 전화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지원이가 그때는 엄마 없이 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보살핌을 못 받고 다니니까 약간 조금 만만하게 네, 그렇게 쉽게, 생각을 네. 하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드셨군요. 네.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큰데. 네, 어딜 가도 약간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은. 네, 또 한나 씨도 그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했겠네요. 네, 그랬군요. 우리 지원이가 되게 너무 힘들었겠네요, 아이가. 네. 지금 저도 그냥 형제들끼리 이렇게 우애 있게 다니는 이게 길이던 공원에서 보면 솔직히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 형제들은 이렇게 두 아들이 이렇게 막 친하게 지내질 않아요. 그래서 지원이가 지우한테 조금 이렇게 쌀쌀맞게 굴거든요. 그럴 때
그때도 뭐 항상 지원아 좀 동생인데 좀 챙겨주고 형이 있는 게 얼마나 동생은 든든한 건데 하면서 또 지원이한테 제가 좀 뭐라 그러거든요. 좀 동생 챙겨라. 엄마 아빠 없으면 너가 가장이고 돌이켜 보면은 그냥 지원이 잘못도 아닌데 얘한테 그냥 저도 혼냈던 것 같고 많이. 밤에 제가 방이 마주 보고 있는데 항상 자나 안 자나 확인을 자기 전에 들어가는데 지원이한테는 그냥 엄지손가락 한번 믿는다 하고 그냥 나오고 이게 그리고 항상 목적은 지우 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지원이한테는 이미 다 큰 아이처럼 믿는다라고만 한마디 하고 지우 방에서는 그래도 막 얘랑 이렇게 뭐 말 더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영향이 있는지 저는 완전히 모르겠지만 그런 게 혹시나 또 저랑도 이렇게 좀 말이 좀 없어진 건 아닐까. 저 얘기 속에 저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공부에 관해서 되게 많이 다투었었는데 엄마랑 제가 슬퍼 보였는지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근데 저는 제 문제 같거든요. 제 아빠의 분명 역할도 있어야 되는데 와이프가 그런 거를 다 혼자 짊어지고 그냥 아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럼 중학교 때 엄마랑 싸웠던 얘기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계셨어요? 예, 뭐 너무 많은 일이 있었구나. 지연이가 저한테 말 안 하는데도 저도 인터뷰 속에서 그걸 느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시군요. 네. 사실 지원이 아빠께서 아이를 파악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애랑 보내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를 사랑하긴 하지만 파악이 안 되면 아이가 뭘 원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신호를 해석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의 방법도 잘 몰라요. 그러면 사랑은 하는데 아이를 만나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사랑해, 화이팅, 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 네, 널 믿는다. 네, 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아이는 이것 또한 알죠. 아빠가 나한테 관심 있고 나를 아끼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는 알지만 그 또 아이 입장이 돼 본다면 이게 좀 피상적이고 공허하죠. 네. 약간 속이 비어 있는 강정처럼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 그게 그렇게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근데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막 남자다움을 좀 강조하시잖아요. 아드님을 대할 때. 예. 그죠? 제가 학창 시절에 안 믿어지겠지만 학교 폭력을 좀 많이 당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정말. 예, 중학교 때는 정말. 정말 자세히 듣지 않으면 상상이 좀 잘 안 되죠. 네. 네. 그때도 뭐 힘은 셌고 덩치는 컸지만 네. 이제 성격이 이제 누나들 사이에서 크고 네, 이러다 섬세하고 보니까 여리고. 섬세하고 그러니까. 여리고 네. 부당한데도 이제 받아주고 그랬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일 그냥 학교 끝날 때까지 좀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리고. 이거 뭐 다 말해도 되나? 그래서 또 갑자기 분노가 치미는데 이제 네. 그냥 옆짝이니까 매일 그냥 바디 맨날. 그러니까 선생님 뒤돌려 있어 매일 맞고. 이거 진짜 이게 많이. 근데 이렇게 뭐 도시락도 싸간 시절에는 이제 뭐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내 도시락이 없어져 있고 다 비어 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인데 하나 더. 밑에 바닥에 계란을 2개를 까시고 위에다가 위장용 계란을 또 2개를 깔아주셨어요. 그건 전 말도 안 했는데 아셨다. 그 엄마가 그냥 어떻게 뭐 그걸 진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뭐 화도 나면서 뭐 엄마의 또 사랑도 느끼고 뭐 좀 그런 생각 드네요. 그래서 그냥 격투기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렇게 더 집착하고 빠지게 됐었죠. 이게 그냥 겉모습이 좀 강해지고 이런 운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거를 많이 경험했죠. 제가 진짜 경험이죠. 그래서 아들들만큼은 또 저처럼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무조건 강해야 된다. 그리고 나처럼 눈물 많지 마. 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또 지연이는 그걸 받아들이는지 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네, 머리로는 이해할 겁니다. 근데 뭐 얘도 아직 어린 면도 있고 또 겪었던 상처가 그 연령상 너무 크고 뭐 너무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본인의 서러움이 먼저 건드려지겠죠. 네, 언제나 우리 부모는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듦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어떨 땐 들겠죠. 네.